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8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2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1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신해월 경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해월이 되겠습니다. 해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이거를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의 기운, 즉 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금이 되겠습니다.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보게 되면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새의 기운은 다른 말로 기라고도 하고요. 숙살지기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엄숙하고 좀 서늘한 그러한 기운을 말한다. 목의 기운은 온기라고 하면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양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양금이 있다라고 하는 데서 은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양은 음이 없으면 양은 존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음도 양이 없으면 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서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적되고 대조되는 것이긴 하지만 서로 또 의존하고 서로를 또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음과 양의 개념이다 보니 이렇게 금이라고 하는 것을 양으로 나눴을 때는 반드시 음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쇠의 기운이고 숙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만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음금이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음양의 차이가 있어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 음양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양과 음은 서로 대조된다 그랬잖아요. 양이라고 하는 것이 밝음이다라고 했을 때 음은 어둠이죠. 밝음과 어둠은 극명하게 그 성질이 달라지죠. 양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 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드러운 개념이죠. 이것도 같은 개념이 아니라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인데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단단하고 좀 거칠고 좀 투박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우리가 그래서 완철금이라고 해서 강철 같은 거 있죠. 강철이라든가 또는 무쇠 같은 개념, 원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 반면 신금인 음금은 뭐냐면 양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양이 강하다라고 하면 음은 좀 부드러울 수 있고요. 양이 거칠다라고 하면 음은 매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이 좀 투박하다라고 하면 음의 기운은 좀 이쁘고 광채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경금은 완철금과 같아서 강철, 무쇠, 원철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신금은 보석 같은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석이라든가 우리가 주옥이라고 하죠. 구슬주자에 이런 우리 옛날에 진주 같은 그런 개념, 그런 개념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도자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광산 같은 데서 우리 광산 땅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철광석이라든가 금광석이라든가 이런 걸 캐내죠. 그런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말로 치면 야생마 같죠. 전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철이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서 금방 캐낸 그러한 철광석이라든가 금광석을 가공을 해서 이렇게 보석이라든가 진주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다 이 생각하시면, 물론 이제 진주라고 하는 것은 조개에서 자연산으로 만들어지지만 인공으로 진주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니 그것도 사람이 만든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원철 같은 경우를 가공을 해서 이렇게 보석을 만든 것이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철이기 때문에 이 원철을 우리가 그대로 쓸 수는 없죠.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공을 하죠. 우리는 명리에서는 이걸 단련시킨다라고 해요.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든다.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만든다. 원철을 갖다가 아니면 금강석에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금 덩어리를 갖다가 불순물을 쪽
빼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 금강석이라고 하는 것에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철을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경금 어떤 화를 필요로 한다? 양화인 병화가 아니라 정화를 필요로 하고요. 정화를 온도를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목생화해 주어야지만 이렇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용도가 있게 만들 수 있다.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 이 화로서 단련을 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생기는 것이고요. 반면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물을 만들어서 보석이라든가 이런 물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화로서 단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세주옥이라고 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반지, 귀걸이 등등등등을 깨끗하게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쓰기보다는 임수를 대동해서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세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경금이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신금이냐에 따라서 그 용도 쓰임이 달라지겠고요. 용도 쓰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용신을 치유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날짜가 이제 3일이다 보니까 6일까지만 하게 되면 이제 6일인가 7일까지 하게 되면 이제 신의 월이 이제 마지막이 되죠. 6일까지 하면 신의 월이 마지막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금방금방 가서 이제 다음에 이제 대설을 지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자월로 넘어가게 되죠. 그 전까지 3, 4일 남았으니 열심히 또 해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월. 자, 입동과 소설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절기는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고요. 반드시 입동이 절입시간이 되어야지만 술월에서, 즉 가을인 술월에서 겨울인 해월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해월부터는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은, 겨울은 이때는 계절이 겨울이 되고요. 엄동, 설한이라고 하는 것, 혹한의 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혹한의 추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조우해야 된다, 따뜻하게 보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해자, 축월, 겨울에 나무, 동물, 식물, 사람 할 것 없이 생의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수가 왕한 수왕절이다. 그래서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월은 다음 달이죠. 며칠 안 남은 다음 달인데,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12달 중에서 해월과 자월이 수가 가장 왕하고,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자축의 마지막이 있는데, 이 축월은 솔직한 말로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토가 왕한 계절. 하지만 축월이라 하더라도 해자축 방합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수가 다시 왕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해월 겨울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굉장히 왕하다. 우리가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물론 봄이라든가 여름이라든가 가을 같은데 수가 왕하면 그냥 그야말로 물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특히나 겨울 같은 때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급강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온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해자축월을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남극대륙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극대륙을 연상하시면 해자축월은 굉장히 춥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화가 없는 해자축월의 만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기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태어난 일간, 해월에 태어난 일간이 경금이죠.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월에 강하다고 그랬죠. 신유술월에.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돼서 왕하고, 그 다음에 술월은 토가 왕하니 경금이 월령에 통근할 수 있고 생을 받을 수 있어서 신유술월이 강하다라고 하지만, 해월은 금은 이때가 뭐가 되냐면 병지가 되죠. 그 다음에 자월은 사지, 축월은 묘지. 이제부터 해자 축월은 금이라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병사 묘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죠. 신약한 그런 상태에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 번시 금생수 한다라고 하지만, 금이 수를 생할 때 수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설기태과가 돼서 약한 금이 더욱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의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되죠. 일단 조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일간을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을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도 필요하게 되죠. 일단 중요한 거, 추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화를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조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도 녹이고 금도 따뜻하게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경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토 또는 금으로서 그 경금이 왕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경금일간이라든가 신금일간 같은 경우는 약했을 때 인성인 토를 보는 것보다는 같은 비견, 겁재로서 돕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지지로 유금이라든가 지지로 이렇게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게 되면은 뭐 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금 자체가 이렇게 튼튼해지게 되니 화만 얻는다라고 하면 조우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모두 필요하다. 정화도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뭐 관사론잡인데요. 관사론잡, 관살혼잡이 되죠. 그래서 매우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관은 뭘 뜻하죠? 정관을 뜻하는 거고, 살은 편관을 뜻하는 거죠. 칠살이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 얘는 정관, 얘는 편관, 칠살이 되는 것이니 관사론잡이 돼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관사론잡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관사론잡이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후하고 그 다음에 경금을 단련하는 목적이 따로따로 있죠. 이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조후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없으면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니, 해자 축월에는 유독 관사론잡이 되는 것이 흠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사론잡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의 명식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이제 경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월령 해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일간과 월령을 알았으면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고요. 월령에 있는 해수는 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용양이라고 해서 해수는 본시 음이지만 양수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양수. 그래서 양대 양이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생하죠. 경금이 수를 생하는 입장에 되어 있으니 내가 생하다 아생자라고 하고요. 내가 생하는 것을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상은 다시 둘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다시 한번,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건 식신이 되는 것이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양 또는 양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뭐예요? 양대양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격? 식신 격에 해월은 수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니까 설기태 과한 사주, 설기 과다한 사주가 되죠. 설기 과다, 똑같이 뭐냐,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왕해서 약한 일간을 더욱 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해월은 두 가지죠. 조후와 강약, 왕쇠를 갖다가 맞춰줘야 되고, 경금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정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조후하기 위해서는 병화가 필요한 거고, 왕쇠를 약한 경금을 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토 또는 금이 있어야 되는데, 경금 신금은 금이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 다음에 정화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무엇이 있느냐면은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인목. 그죠?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경인일주가 되는데 이것도 인의 한목이 되는데 연지에도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목이 있어서 재성이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해서 식신도 감당을 할 수가 없겠고요. 재성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좋은 평양 감사도 자기가 약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니 반드시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연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을 시죠. 해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된 것이니 역시나 일간 경금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간신히 월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겁재죠. 겁재가 있긴 한데 역시나 이 겁재도 일간 경금만큼이나 지지에 뭐가 없다, 뿌리가 없다. 이거 어떤 사주? 신약한 사주가 아니라 극신약 사주가 된다. 반드시 생시에서는 뭐다? 인비를 얻어서 약한 경금을 갖다가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명식은 극신약한 사주로서 매우 좋지 못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경금 해월에 태어나서 임수 투출돼 있죠. 설기태과입니다. 임목 두 개가 있어서 재성이 왕해진 늘 일간이 약하면 그 재성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고요. 겁진 신금이 있어서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얘도 지지가 뿌리가 하나도 없으니 반드시 생시에서는 이 일간 경금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병자시 좋지 못하죠. 경금이 지지의 뿌리가 전무하게 되니 좋지 못하고 정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축에 이 축토라고 하는 건 습토죠. 경금을 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축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금이 매우 왕해지냐 그렇지는 않고요.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데 이걸 비유하자면 주먹만한 쇳덩이 가지고 그냥 정화로서 간단한 그냥 과도칼 정도 만드는 그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일간이 너무 이것도 축토를 간신히 얻어서 경금 자체가 뿌리만 살짝 둔 것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무토 투출하는데 무토가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축토 기토와 달라서 얘는 건토죠. 마른 땅은 금을 생할 수 없습니다. 재성만 많아져 있죠. 이것도 부당한 그러한 생시가 될 것이고요. 경진시가 되게 되면 이제 경금, 신금 이래서 금이 세 개니까 일간이 왕과 같지만 천간에 있는 것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약한 것이고요. 진토는 축토하고 다른 점은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금이 통근할 수 있지만은 진토는 토생금에서 금을 생할 수는 있을지언정 금이 통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라면 차라리 경진시보다는 정축시를 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사시 같은 경우는 좀 이 화를 보니까 화만 보이지만은 여러분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금은 사를 보게 되면 여기가 장생처가 돼요. 장생처. 근데 이제 병화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화가 너무 강해서 경금이 행세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경금 자체가 뿌리는 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건 경금 자체가 약하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화운을 가게 됐을 때는 그야말로 뿌리는 뒀을지언정 전반적으로 화국이 형성되면 이 또한 좋지 못한 생시가 될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 원래는 이 생시가 좋아야 되거든요. 갑신시가 좋아야 되는데 안 좋은 게 뭐냐면 인의 한목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인신상충이 되게 되면 금이 깨져버린다. 선생님 금극목하면 목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같이 깨집니다. 인신충, 사해충, 좌우충, 묘충 하게 되면 금목충이죠. 금목충이거나 아니면 수화충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닫힌다. 이렇게 되면은 인해 해월에 목국을 형성됐을 때 신금이 목을 충하게 되면 이거는 같이 충하면서 오히려 신금이 더욱 크게 다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충이 되니까 이거는 비켜가야 될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얻을 수 있는 생시는 을유시 정도밖에 없다. 저는 원래 을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유시를 선택하지 않고 갑신시를 많이 선택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갑신시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유시를 선택하는 것이 일간이 일단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나중에 조후가 되거나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병화라든가 정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부득이 출산을 해야 된다. 정축시, 경진시 또는 을유시 정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